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천국 카프지오. 솔로 천국 카프지오. 솔로 천국. 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명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사가 많아요. 예. 자, 첫 기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앞서서 황준호 기자가 월드 리뷰 시간에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 예. 미국 국가안보국이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38개 우방국 주미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우방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일까요?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은 보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할 의지조차 없다,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방금 앞서 소개한 대로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네. 직접 나서서 우리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아주 나름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예. 도대체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저자세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럴까요? 도청이 또는 공작이 한국에서는 예산일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도청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미국 역성을 들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말도 안 예, 되는. 참, 이게 명시 국가 간의 일인데요. 예. 이렇게 이게 저자세 정도가 아니라 저자세 정도 굴종이죠. 예. 저자세는 고개를 좀 숙인 정도라면 이거는 땅에 벌벌 기어다니는 꼬라지 아닙니까? 예. 서상기 의원 말대로 굴욕감을 감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딱 써야 될 말입니다. 그 표현을 써야 된다면은. 굴종과 예. 굴욕의 말 그대로 연속입니다. 이때 써야 될 말입니다. 예. 자,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예. 일면에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기준을 정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게 뭐냐? 지금 주한미군의 그 주둔, 예. 네, 필요한 비용, 한국 정부가 사실상 다 내지요. 예. 예. 자, 얼마로 할지 이거 정하는 회담입니다. 자,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대표의 이번 협상 결과는 2014년에서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991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년 동안 증액을 거듭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당시군요. 2005년, 2006년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이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정말 우리를 지켜준다면 필요한 증액 감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고도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간 얼마의 돈을 지출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도대체? 돈 주고도 쓴 데를 모른다니. 글쎄 말입니다. 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1조를 준다면서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주면 용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죠. 미국한테는 왜 용처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예, 그랬더니요. 예. 자, 실제로도 지금 보니까 말이죠. 미군에서는 밝힐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예. 주한미군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미 집행액도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7,611억 원의 분담금을 남겨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니, 불용 쓰지 예. 않은 돈이 7,600억이라 그러면 그래 놓고는 증액해달래.
이게 참 자, 또 미국 상원은요, 이전되는 용산기지 식당, 이제 곧 이제 용산에서 평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용산기지 여기 시설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다 할 텐데. 그런데 식당, 용산기지 식당의 통합 및 리모델링에 분담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 이런 지적한 내용이 미국 상원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은 참 뜻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거야. 어느 신문에도 관심 가지고 실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참 이거 답답하게 거지없는 노릇이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도 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쓰고 나면 돈이 7,600억이 되는데도 매년 올려달라 그러고 네. 이게 참 상식적으로 상원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예. 주한 미군이 한국이 지급하는 분담금을 사실상 프리머니, 공돈으로 취급했다. 이런 내용이 실토했군요. 있었습니다. 실토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호구면은 이런 짓을 하고도 아니, 따지지도 못하고 도청당했다고도 따지지도 못하고 도청당해놓고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디 네. 속국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만 이런 예. 사례를 본다면은 그런 비판 맞아도 쌉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꼴을 보면요. 아, 정말 굴욕감과 예. 자존감이 크게 상처난 상태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관련 기사는 아닌데요. 1면과 4면에 원세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겨레에서 국정개혁 시리즈를 싣고 있죠. 네, 국정원 개혁 더 늦추면 안 된다. 오늘은 지연 학연 충성 경쟁에 망가지는 국정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2급 수사국 단장이요. 예.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사석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예. 제주 4.3 사건 진압 당시 정부가 좀 심했다. 이 한마디로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정부가 좀 심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4.3 사건이란 게 뭡니까? 민간인을 학살하고 부상 입히고 일부 자익분자들이 있었던 것은 또 엄연한 사실이지만은 네. 많은 다수의 희생자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 네. 그들이 무슨 뭐가 있어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도 가서 사과한 상황인데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아니 공석에서는 또 못할 건 뭐 있어요. 역사적 정확한 팩트인데.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 측면이 있잖아요. 측면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뭐 틀린 말이라고. 근데 이 말을 좌파적이다 해서 대기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모 단장인데요, 이분이 국정원 2급 수사국 단장인데. 2급이 그래 예. 대기 발령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했다고 해서. 예. 그럼 네. 그 같이 밥 먹은 애가 가서 꼰질을 바쳤구만. 그렇습니다. 감찰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수사국 단장은요, 간첩 수사에 있어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정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라는 푸념이 흘러나왔다. 지랄이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사례 또 있습니다. 수사국 파트장 예. 4급입니다. 이분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고 아래 직원이 적어서 가져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맞잖아. 아무리 자기들 말로 치자면은. 그런데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글쎄. 지난 좌파 정권 10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고 지시를 했는데 좌파를 빼고.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감찰실에 전했고 결국 이 수사국 파트장 4급은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습니다. 저거들이 평소에 늘 쏘은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좀 지적을 하니까 네. 바로 그런 일종의 그 징계성 네. 전보 조치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이게- 사람들 대가리는 뭐가 이게 무슨 들었는지. 또리 장군에 나오는 북한 체제의 예. 이런 그 풍경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 짝이었는데 에이. 또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뭔데요? 국정원 5급 직원이 말이죠. 술자리에서 원세훈 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2010년 11월 국정원 직원 10여 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원세훈은 이명박 시장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또 딱 옳은 말 했네. 글쎄 뭐 술자리에서 할 만한 발언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 대통령 욕도 하는데 뭐 글쎄 말입니다. 원세훈 정도 욕도 못해. 예. 참. 그래서 그 당시는 또 국정원 내에서 원세훈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김 씨는요, 5급 직원 김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해임당했습니다. 에? 해임당했습니다. 이게 해임 사유가 돼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원세훈이가 이명박 똘마니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네. 그리고 뭐 군대당 같은 사람이 국정원에 정보 책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네. 뭐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예. 근데 이게 무슨 해임 사유가 돼요? 글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남발했던 원세훈인데 자신의 신복만큼은 끔찍히도 챙겼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원세훈은 국정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대선 전날 곧 물러날 그런 국정원장이 국정원 인사를 한다? 이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려는 정치적인 직원들이 많아서 아예 내가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원세훈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승진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측근 인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인 충성 강요와 황당한 인사 전횡을 일삼았던 원세훈은 결국 정보기관의 핵심 자산인 정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외 정보망 붕괴지요. 예. 원세훈은 2009년에 취임한 이후에 해외 파트 직원들 50여 명을 국내로 불러들였습니다. 인사 대상에는 해외 발령을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보냈느냐? 측근들로 채웠습니다. 해외 파트 근무 경력은 국정원에 있어서 유리한 스펙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 다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 댓글 달게 하고. 예, 측근들을 보내고 말이죠. 예. 또 국정원이 수집하는 북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세훈 재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일 사망,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부분 이런 중요한 정보들 TV로 국민들과 함께 봤던 사람들입니다. 사전에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고한 것도 없고 국민과 함께 TV로 시청했던 국정원의 이런 행태. 국정원을 누가 망쳤습니까? 이래놓고는 안보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보수 정권. 그 보수 정권의 이미지에 부합합니까? 이런 거 보수 정권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 보수들 참 싸구려요. 이런 거 보면은 보수의 본분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죠? 네. 에이, 답답한 집단들.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네. 아닙니다, 네. 진짜. 자, 오늘 조선일보의 공작. 두 가지 주목됩니다. 우선 봅시다. 조선일보 사면 정치면에 실린 기사인데 강경투쟁파의 주도권 뺏겨 존재감 잃어가는 민주당 지도부.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정원 내 부정선거 예. 또 NLL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허위 주장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죠. 예. 야당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뭐 거리로도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기문란의 아주 그야말로 쌍쌍바 아닙니까? 예. 이 아주 국기문란의 아주 대표적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고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획책된 것이라면은 야당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쟁점을 삼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일인데. 야당이 왜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강경투쟁파의 주도권을 뺏겨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민주당 지도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온건하고 대화하고 이 정치다운 정치를 하려 하는데 강경파들이 이 민주당 지도부에 할 바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더 씌워가지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 최근에 야당 맛을 내는 그런 행보에 재를 뿌리려는 그런 의도가 강력하게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지금 강경투쟁의 사안이 발생해서 강경투쟁하고 있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예. 친노가 또 전면이 부상했다. 예. 아니 국정원 조사 특위에 예. 뽑고 보니까 예. 그쪽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친노 출신들이 많아요. 예. 친노를 뽑은 게 아니라 예. 해당 분야에 활발을 활동해온 사람들을 뽑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친노 출신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친노를 전면에 배치했다. 뭐 친노가
부상한다. 그건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친노를 부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부른 거죠. 자, 조선일보 33면에 오피니언란에 실린 아마 기고문일 것 같습니다. 충남대 환경공학과 서동일 교수 글이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써놓고 참 자기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좀. 제목은 광우병 소동을 떠올리게 하는 NLL. 이 제목만 보면은 새누리당의 NLL 관련한 허위 주장이 과거에 광우병과 관련한 과장된 정보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연상이 되죠. 예. 제목으로 딱. 이 조선일보가 왜 뭐 광우병과 관련해서 허위 정보가 나돌아서 결국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2008년에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광우병 소동이라고 해놨잖아요. 뭐 그런 어떤 그 조선일보의 그 논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은 허위 정보의 그 문제를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NLL 관련한 허위 주장과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것인가 봤더니 이 맥락이 그게 아니에요. 이 서동일 교수는 지금 현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던 분이 NLL을 군대 대신 경찰이 지키게 하자고 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법 많은 소위 식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아는 NLL을 포기하자는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설들을 퍼나르면서 무언가를 설득하고자 한다. 몇몇 교수가 시국선언이란 걸 하고 학생들이 나서는 촛불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나는 이런 모습이 광우병 소동과도 너무 흡사하다고 본다. 그때 식자들은 무책임했다. 양반은 그때 뭐 했는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입니다. 예. 최근에 국정원 관련한 그런 부정선거 주장은 광우병 소동처럼 무책임한 허위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맥락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엉뚱하게 이 양반이 국정원 부정선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안인 NLL 주장을 여기다 엮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뚱딴지 같군요. 현안 파악도 안 되시는 분이 무슨 칼럼을 쓰셨나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었고 이걸 또 그대로 필터링 없이 실어준 조선일보는 또 뭔가 생각을 해보면서 식자들은 무책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우리 서동일 교수께 정말 무책임하신 칼럼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서울신문 기사가 있군요. 예, 일면에 있습니다. 서울대가 2015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 이게 서울대마저 이러면은 서울대가 이러면 뭐 딴 데도 다 따라하는 거죠. 지금 그래도 국사를 그나마 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대가 예. 그래도 국사를 필수로 하고 있어서 겨우 신락 같은 하나의 끈을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거 앞으로 이제 뭐 국립대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 이거요. 예. 예,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예. 서울대 관계자가 말한 건데 내년부터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국사를 필수로 선택하지 않아도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국사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했는데 오히려 서울대 가는 학생들만 보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더 줄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맥락상 풀어보면 국사 교육을 위해서 국사 시험을 안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형용 모순이네. 그렇습니다. 국사 교육을 위해서 국사 시험을 안 본다. 예. 아니 근데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예.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서울대가 국사가 필수다 보니까 예. 국사를 필수로 하는 애들은 전교에서 그러니까 예. 1% 안에 드는 애들은 국사를 필수로 하고 예. 나머지 애들은 또 필수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던데 이런 방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문제를 예. 실사 그런 일이 있다고 쳐도 예. 어쨌든 국사 참 여기저기서 이제 완전 뭔 취급 당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무슨 취급을 당하고 있군요, 그죠? 예. 하여간 참 재밌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였고요. 예. 동아일보가 일면에 실은 기사입니다. 법정단체 중에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정부의 훈장, 포장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추천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예, 그 일반 기관에서 예. 정부에 훈포장을 이 사람 추천합니다. 훈장 포장 예, 주세요.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인 연합회 이런 데서도 예. 뭐 작은 뭐 이런 경제 분야의 공로가 있으니 이 행정안전부에 네. 이 사람에게 훈장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예. 추천하는 기관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가 뭡니다. 그런데요. 예. 자, 그런데 이 단체가 정부의 훈장 포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회원들에게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안전행정부에 적발됐다는 겁니다. 야, 국가가 주는 이 훈장에 돈이 오간다 그러면 이제 참 훈장도 완전히 그 뭐 네. 지돈 주고 사 그는 꼴이네. 그렇습니다. 훈장을 사는 꼴이 되는데 예. 3천만 원 채우면 동백장 추천할 텐데 나중에 내겠다? 안 되는 얘기지. 뭐 이런 발언이 이제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3천만 원이면 동백장, 국민훈장 동백장이 3천만 원짜리란 얘기인가 이제? 시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웃지 않을 수 없네 진짜. 예. 참. 서울신문 신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아, 이동흡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동흡, 예. 이돈흡이라고 돼 있죠. 이동흡 돈을 흡입한다고 아 이거 해서. 아리아리안에 서서히 이제 벌써 예. 예. 헌재소장 후보자 하다 낭만한 또 사람 말이죠. 물리기를 일으켜서 물러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예. 거의 뭐 첫 테이프를 끄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데 후보자. 이 양반이 특정 업무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실상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적이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 4개월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법률검토는 끝난 거 아니야. 지난 2월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됐는데 아직도 예. 이동흡 전 후보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휴. 소환은 않고 법리 검토만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지출 내역을 확보하고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더 아니. 그래서 수상한 거죠. 그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 휘하에 있는 부서 예. 있으면 부서원들하고 뭐 회의비든 뭐 한 달에 한 번 회식이든 이런 거 예. 하라고 준 돈이면은 공적 통장 구자에 넣어놔야 되는데 자기 개인 통장에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지금 꺼내 쓰고 예. 심지어 뭐 애 유학비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나왔는 게 이거는 조사할 게 뭐 있어 그냥 예. 리스트만 쫙 보면은 이거 어디에 쓸데없는 데 썼는지 아는지 바로 드러나면은 바로 잡아가면 되는데 무슨 법리 검토를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특정 업무 경비 유용에 대한 첫 수사다. 그런 만큼 향후 파장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은 처벌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맞아, 그 얘기구만. 이런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검찰이 뭐 그런 것까지 그 고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사실 방금 김 PD 얘기처럼 예.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공직 사회에서 아마 뒤로 잡혀올 사람이 아마 수두룩 뻑쟁할 겁니다. 네. 자, 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강원 제주판에 실린 한겨레 기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중구청에 박정희 공원 만드는 거를 이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200억이나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뭐 여간 박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원 군이 말이죠. 예. 박정희 공원, 또 다른 박정희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이걸 승인했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200억보다는 적습니다. 8억인데요. 8억은 뭐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 5년 만에 이것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을 이제 바꾸긴 했어요. 군탄공원이란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박정희 기념 사업의 일환이라는 그런 사실만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군탄공원이 네. 박정희가 전역한 예, 공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응? 다시는 나와 네. 같은 불운한 불행한 군인이 되지 말자 이런 내용의 연설을 남긴 곳이었다고 하는데 야 철원이라고 해서 전 무슨 뭐 전투를 한 곳 글쎄. 뭐 그런 의미인 줄 알았더니 전역한 곳이군요. 전역한 거.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래? 박정희는 참고로 한국전쟁 당시에 쿠데타를 획책했던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후방에서 쿠데타를 획책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이 뭐 전공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울릉도에서는 박정희가
하루 잤던 예. 울릉 군수 관사를 예. 개조해서 박정희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일성이하고 뭐가 달라 도대체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딱한 노릇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합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